여러분은 통일부를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데없이 통일부 폐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힘당 대표 이준석이 있었는데요. 이준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난데없이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준석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역시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과연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준석 대표는 지난 7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그대로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성과가 없는 부처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이준석의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헌법이 정한 국가적 책무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조국의 통일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우리 민족은 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으며 그 고통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이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분단이 낳은 기형적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때문에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으니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각계각층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통일부의 상징성이나 통일이 우리 헌법의 국시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한 통일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존재하는데도 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니 환경부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이러한 주장은 같은 당내에서조차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가적 전망과 미래에 대한 구상 없이 단지 효율과 실적을 따져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통일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일부 폐지론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집권 시기 통일부 무용론을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통일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분단에 기생해온 분단적폐 세력, 바로 국힘당 때문입니다. 30대인 이준석을 내세워 마치 새롭게 태어난 양 떠들어대지만 이준석의 주장을 보면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준석은 냉전 시대에나 사용된 낡아빠진 흡수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라고 쓰기도 했죠. 또 내가 더 포고문을 두고 이준석은 점령군이 아니라 주둔군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친일파 기용은 불가피했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의 통일부 폐지 주장도 이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이 열어낸 민족 공조의 힘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대결과 경쟁을 통한 통일이라는 편협적이고 폭력적인 통일관을 가지고 있으니 통일부 폐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준석의 통일부 폐지론은 스스로 반통일 세력이자 분단적폐 세력임을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폐기해야 할 것은 통일부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민족 간의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국힘당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러한 주장이 논란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뻔한데 왜 하필 이러한 주장을 했을까요? 그의 주장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화 번영으로 안보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분단적폐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안보의 틀이 평화의 틀로 전환되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안보 위기를 일으키던 적폐 세력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제 판문점 선언 이후 치루어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폐 세력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준석은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념 대결을 고취해 자신의 지지 세력인 태극기 부대를 결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족 간의 대결과 한반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준석과 국힘당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판문점 선언이 지켜지고 더 발전되어 왔다면 그들이 이런 꿈을 꿀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국힘당의 망동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친미 4대적 대북 정책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환적인 조치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5.24 조치 철회 등 과감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미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기틀을 다시 잡아나가야 합니다. 평화 번영 통일을 향한 시대적 과제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나서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